최근 K-팝 아이돌들이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하나 분명한 건 단순 공연이나 뮤직비디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 행사장, 예능, V앱 등 다양한 매력들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아이돌 멤버들을 연예인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캐릭터로서 인식하게 되고 그들과 팬 사이에 문화가 쌓이고 그렇게 더욱 친근감과 호감이 쌓이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즉 이제는 무대 위뿐만이 아닌 대중에게 노출되는 24시간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아이돌의 출근길, 퇴근길, 공항 패션을 촬영하고 콘텐츠로 발행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문화가 되었고 스타들은 이제 출근길과 공항을 가기 위해 더 이상 편안한 사복이 아닌 비용을 들여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것은 아이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스타,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가 발전하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영향력을 가진 이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치인, 방송인은 물론 스포츠 스타들까지도요. 이제 우리는 스포츠 선수들을 경기장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트레이닝 모습, 원정 비행기를 타는 모습, 퇴근길에 팬 서비스를 하는 모습, 유튜브에 출연하는 모습, 패션 잡지에 등장하는 모습, 에버랜드에 간 모습, 도로 한켠에서 노는 모습, 심지어 클럽에 출몰한 모습까지 보곤 하죠. 자연스럽게 우린 그들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시계를 차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대형 패션 브랜드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삶이 축구이자 축구가 곧 삶인 유럽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들에게 빅리그 선수들은 곧 진정한 아이돌이니까요. 그리고 이 유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거점이죠. 영화가 음악, 미술, 편집, 연출, 스토리텔링 들을 합한 종합예술이라 불리듯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이 클럽은 축구, 패션, 마케팅, 광고, 정치를 합쳐놓은 종합기업이란 느낌이 강합니다. 카타르 공항이 실질적 구단주라 할 수 있는 이 중동에 막대한 자본이 인수한 이후 2억 2200만 유로, 하나로 2886억이라는 그때 1위 이적료로 바르셀로나에 네이마르를 데려온 것부터 이후 또 메시를 데려와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 라인을 완성한 것, 축구 클럽으로는 최초로 조던과 협업을 진행하고 마크론 대통령이 직접 은바페의 이적을 막기 위해 나서는 등 일반 클럽과는 확실히 다른 행보를 보여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 이강인 선수가 이적하며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클럽은 디오레스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블랙을 사용해 클래식하면서도 아주 고급진 분위기를 냈습니다. 파리라는 유럽 럭셔리를 대표하는 도시와 맞아떨어지는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대중의 존경을 받고 많은 수익을 얻죠. 많은 선수들이 명품을 두르고 슈퍼카를 타고 럭셔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한 축구 선수, 빅클럽은 그 자체로 높은 지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브랜드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을 입히면서 슈퍼스타들이 선택한 고급스러운 브랜드다, 고품질 옷이다 라는 이미지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정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라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꼭 구매하는 옷입니다. 점층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필요하죠.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도 많지만 정장을 살 때만큼은 이왕 구매하는 거 값지고 좋은 거 오랫동안 입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서포트하는 클럽이 있다면 그들이 입는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이에 디올뿐 아니라 다양한 명품 브랜드에서 축구 클럽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휴고보스는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독일 국대 인터밀란을, 로로피아나 유벤투스를,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이탈리아 국대 바이에른 뮌헨을, 랑방은 아스날을, 베르사체는 레알 마드리드와 인터밀란을, 톰 브라운은 바르셀로나를,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다양한 클럽을 후원했습니다. 매 시즌 스폰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한 클럽들도 많네요.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들은 90분을 뛰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슬림한 몸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상핏도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이런 빅클럽은 여성들 또한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에게 정장을 입은 축구 선수들은 그 자체로 마케팅적으로 후킹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는 그 선수와 클럽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남자친구나 배우자에게 브랜드를 구매하라고 추천하고 권유하고 심지어 선물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위해 축구팀을 후원하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리가의 두 거함,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후원하고 있는 제니아와 에르노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두 브랜드 모두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지만 유럽권에서는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데요. 제냐의 경우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의 원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원단만으로 정장의 급을 정하는 건 살짝 무리일 수 있겠으나 어떤 정장이 수백만 원이다, 근데 원단이 에르메네 질도 제냐가 사용됐다 라고 하면 그래 어느 정도 그렇구나 라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니까요. 에르노 또한 주로 고품질의 아우터웨어로 알려진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특히 경량성, 내구성, 방수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최고급 원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럭셔리하지만 올드하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역사가 깊은 이탈리아 브랜드들이면서 동시에 중년 이상의 나이 많은 부자들만 좋아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젊음, 극상의 신체 능력, 열정, 땀, 스피드,
패기, 다이나믹함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축구와 협업함으로써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냐는 과거에는 포멀한 정장을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더 캐주얼하고 편안함이 돋보이는 트래블웨어를 제공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라는 유럽 정상급 클럽을 통해서 젊은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그들의 고객층 또한 중장년층에서 조금 더 어린 층으로까지 넓히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현대에는 패션과 스포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도 많은 브랜드에서 더 멋진 유니폼, 더 멋진 단복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더 재미있고 더 많은 패션 마케팅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